안녕하세요. 삼원복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자, 이제는 교류전동기를 알아볼 건데 교류전동기는 보통 유도전동기가 나와요. 근데 유도전동기 이전에 동기전동기라고 있어가지고 동기전동기를 잠깐 알아보고 유도전동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기전동기라는 거는 우리가 교류전동기라 생각하시면 돼. 이름이 왜 동기전동기냐는 모르셔도 되고, 원래 동기발전기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되는데, 일단 동기속도로 돈다는 이름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됐는데, 이 동기속도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동기전동기 원리는 삼상회전 자기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삼상전기에 됐죠. 이렇게 한 상하고 120도 뒤에 두 상, 세 상이 있는데, 이 전기는 크기는 같고 주파수도 같고 주기도 같은데 시작 지점하고 그죠? 여기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그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왔는데, 요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어, 자기장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이쪽으로 자기장 되겠죠. 그쵸? 앙페리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감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갔다가 전기가 여기로 돌아서 일로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감아 주시면, 내 손가락으로 엄손가락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죠. 이쪽이 자기장 방이 되는데, 여기서 이 세 개의 전기선이 동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 뭐가 돼? 하나 바뀌고 하나 바뀌고 하나 바뀌는데 일정 시간이 길리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누가 바뀌었어요? 요 세 개 중에서 먼저 얘하고 얘가 먼저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자기장 방이 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렇게 세 개 중에서 요래 세 개 중에서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바뀐 거죠. 그쵸? 그럼 또 자기장 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삼상 전기를 꽂아 놓고 특별하게 조작을 안 해도 교류 전동기는 삼상 전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자석의 방이 빙빙빙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안에 뭐예요? 자석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지가 따라 도는 거예요, 자석이. 그렇죠? 그걸 이용한 것이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인데, 음, 일단은 이 전기장이 회전하는 전기장 속도하고 이 돌아가는 전동 속도가 동일하죠. 이거를 갖다가 동기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자기장의 속도를 말하면 주파수에 비례하고 극수에 반비례한 데서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라는 식이 등장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은 자석이 안에 있어요. 이게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는 자석을 돌리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 전선 하나를 감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자석이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렸어요. 1초에. 초당 한 바퀴를 돌릴게. 그럼 우리가 초당 속도가 n이었죠. rps. 그렇죠? 초당 속도 rps를 하게 되면 우리가 1rps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 전선에 N극 한번 지나갔고 S극 한번 지나가겠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해서 N극 지나갈 때 N극이 생기고 S극 지나갈 때 S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게 초당 한 바퀴를 돌린 거기 때문에 초당 한 사이클이 나오겠죠. 우리가 앞에 배웠죠. 초당 사이클 수가 뭐다? 주파수다. 이렇게 되죠. 헤르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1이 나와요. 그쵸? 이해갑니까?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데 처음부터 자석을 두 개를 넣으면 돼. 오케이. 요거는 n이 바로 f로 갔는데, 만약에 자석을 이렇게 두 개 넣어서 여기 n, s, n, s 이래 놓으면 돼. 그러면 초당 한 바퀴를 돌렸지만, 그렇죠? 요 전선 앞에는 n 한 번, s 한 번, n 한 번, s 한 번이 지나갔으니까 원래 주파수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n 한 번, s 한 번, n 한 번, s 한 번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파수는 2가 돼. 결국은 우리가 자석 개수와 관계 있죠. 그래서 자석 수를 곱하게 되면 그 수만큼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자석을 두 개 넣었으니까 한 바퀴 돌렸지만 자석 두 개를 넣어서 주파수는 두 개가 나온 거죠. 그쵸? 요래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걸 갖다가 초당 회전수를 분다운으로 고치면 60분의 n이 되죠. RPM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석 하나당 크기 몇 개였어요? 자석 하나당 크기 2극씩 있죠. n극, s극이니까. 그래서 이걸 극수 P를 2로 나누면 이게 자석수죠.
그러니까 2극이면 2로 나누면 1이 되니까 5개, 4극이면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 자석 2개, 6극이면 2로 나누면 3이 되니까 자석 3개 이렇게 되죠. 이 자석수예요. 2분의 p가. 이러면 주파수 f와 같겠죠. 그죠? 요 식입니다. 요 식을 밑에 거 곱하면 120분의 n하고 p가 되고 요게 f인데 그죠? 여기서 p는 밑으로 내리고 120은 위로 올려서 넘기면 바로 n만 남죠. 그러면 n은 p분의 120f라는 식이 떨어지면서 요걸 s를 붙여서 동기속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죠? 이게 동기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 자기장 속도하고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자석과 그 다음에 돌아가는 속도에 관계가 있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6극에 50Hz의 삼상 동기전동기 동기속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바로 P 6극이랑 120 곱하기 50Hz를 넣어서 답은 얼마? 1000rpm이 나오겠죠. 이게 동기속도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속도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동기전동기는 단절권이란 것과 전절권이란 걸 감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 외우려면 또 되게 많은데, 옆에 식 써놨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전기기능사도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강기능사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단절권을 왜 씁니까? 그러면, 고도파를 제거하기 위해 썼어요. 우리가 보통 고도파가 생기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요렇게 된 게 고도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요렇게 끄면 요걸 갖다 보통 기본파라 불러요. 제일 큰 거. 근데 요 기본파 안에 요렇게 작은 파가 하나, 2개가 있어요. 그럼 얘를 2고도파라고 불러요. 2고도파. 요거는 기본파인데 보통 기본파는 1고도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고주파하고 고조파하고 다른 거예요. 이 고주파는 주파수가 높은 파를 말하는 거고 이 고도파는 어떤 큰 파형 안에 여러 개 작은 파형이 들어있는 얘들이 주로 고도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도파를 말합니다. 고도파. 자, 이 고도파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2고도파 같으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이 기본파하고 2고도파 합쳐지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도파 때문에 파형이 찌그러지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은 거겠죠. 파형이 찌그러지면 좋을 게 없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걸 방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이 짝수 고도파는 괜찮아요. 2고도파, 4고도파는 시작 지점하고 거기 바뀌는 지점하고 끝 지점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위상 크기만 좀 변하지 위상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3고도파라든지 5고도파라든지 7고도파 이런 게 생기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위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배웠죠. 위상이 앞서거나 뒤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무효 전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357은 보통 감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3등분 됐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짝수 고도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짧게 감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단절권, 짧을 단자를 써서 단절권이라 부르고 이 단절권을 써서 하는 이유는 뭐다? 이 고도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도파를 없애면 상당히 파형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짧게 감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도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기전력이 총합 기전력은 좀 감소하는 현상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분포권도 있는데 분포권은 이제 한 군데 감을 거를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감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선량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분포를 보면 만약에 여기 자기장이 전선이 하나 있고 이 자기장이 주위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근데 야보다는 차라리 전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분산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산시키면 조금씩 커져서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을 분산시키면 원형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고도파 제거라는 것보다는 고도파의 감소에 가깝고 역시 파형 개선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야도 기전력은 감소하는 단점이 있죠. 이에서 얼마나 기전력이 감소하느냐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단절권 개수랑 분포권 개수인데
모르겠죠, 이거. 예, 때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기사할 때는 그때 공부하셔야겠죠. 기사, 전기기사나, 전기, 승강기 기사할 때는, 얘들이, 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좀 해주시고, 지금 기능사 쪽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전동기 특징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보통 동기전동기 장점은 역률이 1입니다. 역률이 1이고 정속도입니다. 얘 왜 그러냐 그러면 동기속도가 돌거든요. 동기속도가 변하느냐 그러면 극수 원래 안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대한민국 다 60Hz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할 수가 없죠. 속도 변동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유도기에 비해서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역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요. 역률과 효율은 보통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속도 대용량 보여주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안에 자석이 아까 했지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원통에 비해서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튼튼한 편입니다. 이런 게 있죠. 공국이 넓어서. 그러니까 요 틈새가 많이 넓지요. 이렇게. 반면에 단점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기동이 안 돼 이놈이. 기동 토크 빵인데 요거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류 여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직류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교류 전동기니까 직류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류 여자기 따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왜 속도 조정은 아까 했지만 정속도니까 속도 변동도 없는데 무슨 조정이 돼? 그렇죠? 그래서 극수나 주파수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는 손을 못 대는 거고, 반면에 난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난조는 동기 전동기에만 생기는 현상인데 이게 동기 속도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난조는 속도가 크게 흔들리는, 떨린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막 출렁거리는 이런 현상을 난조라고 불러요. 난조가 심해지면 탈조까지 되는데 우리 시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출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기동법이 있는데 얘가 참 그러면 시험이 있던가에 없었죠. 얘는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시고 이게 또 되게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어 볼 바에는 차라리 유도전동기 기동법을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차라리 유도전동기로 바로 들어갈게. 자, 일단은 유도전동기는 동기전동기처럼 삼상 회전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유도전동기는 동기전동기처럼 안에 자석이 없습니다. 동기전동기 안에 자석을 넣어놨어 자석이 도는 거였는데 이 유도전동기는 자석을 빼버려요. 뭐 넣는데요? 그럼 놀랍게도 원판을 하나 넣어놔요. 그래서 동그란 원판을 하나 넣어서 이 원판이 도는 게 이 유도전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원판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이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이 생겨요. 밖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앞에 와류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페르데 전자유도 법칙에서 요 안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에 의한 전자유도 법칙에서 이 바깥쪽에 자기장과 안쪽에 있는 전류가 뭐가 돼? 우리 자기장과 전류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힘이 생기죠.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자기장과 전류가 있으면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생긴 전자유도에 의한 전류와 바깥쪽에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안에 힘이 생겨서 안쪽에 있는 게 돌아요.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유도전동기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잘 모르겠죠, 뭔지. 좌우간 고래 생겼는데 요 안에 원판을 넣은 게 농형이에요, 농형. 그래서 안에 원판을 보통 농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왜 농형인데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 원판을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되노? 요 안에 있는 원통 안에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원통에 저희 전선 전류가 잘 흐르려면 뭘 써야 돼? 저희 구리를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동봉이라고 이렇게 제가 구조를 한번 대강 그려볼게. 이렇게 구리로 된 봉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전부 다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붙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원통을 하나 또 끼우고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걸 단락환이라고 불러요. 다 붙어 있으니까 단락환이라고 부르고 요게 이제 구리로 된 나동봉, 껍질이 없는 구리로 된 봉, 막대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처음 본 일본 애들이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이 칼로 휙 자른 모양이네. 대나무 자른 모양에 대해서 대나무좀 생겼다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우리는 대나무 주기를 쓰는데 일본 애들은 특이하게 대나무 농자를 쓰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농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전혀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래서 농형이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 애들 이름 붙여서 저 나라 한자 쓰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네. 영어로 쓰든지 차라리.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고쳐서 죽형이라면 좀 더 이상한가. 자고한 농형이 그냥 원판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래 만드니까 어떠냐 그러면 되게 튼튼해요. 오, 성능도 잘 돌아요. 오, 비용도 저렴하죠. 왜? 봉에다 그냥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단점이 있는데 이 기동시 기동전류가 6배나 흘러요. 왜? 이 구리 선이 굵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항 자체 개념상 R은 단면적에 대해서는 보다 반비례하고 길이에 대해서는 비례하는데 저놈은 길이는 더럽게 짧고 면적은 더럽게 크죠. 그러니까 저항이 길이의 비례니까 작아지고 면적의 반비례니까 또 작아지겠죠. 저항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러요 이놈이. 그래서 특히 기동시는 기동전류가 원래 많이 흐르는데 그게다 더 많이 흐르니까 6배까지 흐르는, 그래서 기동 특성이 대단히 나쁘다라는 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봉을 빼버리고 선을 대신 넣었어요. 그게 누구다? 바로 권선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길이를 늘리고 면적을 줄이면 뭐가 된다? 봉이 선이 되겠죠. 권선형은 선을 넣은 겁니다. 그 선을 넣어서 기동 특성을 좋게 한 건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일단은 동기 속도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유도 전동기도 왜? 회전 자기장을 밖에 돌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동기 속도가 등장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 속도,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NS와 극수 P와의 관계는 뭐다? 식에서 P하고 NS를 무슨 관계? 반비례. 그쵸? 답은 2번 반비례 이렇게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슬립이라는 게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동기전동기가 아니다 보니 안에 있는 자석이 자석이 아니죠. 원판을 끼웠죠. 그러니까 원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회전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안에 있는 원판이 똑같이 돌면 뭐가 돼?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나 아니면 플레밍 왼손 법칙은 이렇게 자석이 있고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이 저희 안에 유도되는 전기가 생긴댔죠. 이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겠죠. 되는데 이 전선이 움직이고 자석 가만히 있고 전선이 움직이면 뭐가 돼?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플레밍 법칙. 반면에 이 전선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어떻게 돼? 그래도 생기죠. 그러니까 전선이나 자석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움직이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가 같은 방향으로 돈다 보면 어떻게 돼? 똑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석, 전선, 이 자석을 얘도 일로 내리고 얘도 일로 내리고 얘도 일로 동시에 내렸어. 마치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코일하고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들어갈 때 전선도 이렇게 뒤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전류가 생겨 안 생겨요? 전류가 안 생기죠. 유도가 안 되죠 전혀. 그쵸? 그러니까 이 유도가 되려면 속도차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요 안에 도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야만 이 속도차가 있어서 안에 전기가 유도돼 가지고 여기 전류가 생겨요. 그럼 그 전류에 의해서 밖에 있는 자기장과 이 전류에 의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유도 전동기는 항상 조금 늦게 도는 게 특징입니다. 그 늦게 도는 양을 뭐라 부른다? 미끄러진다 해서 슬립이라고 불러요. 우리 슬리퍼가 뭐예요? 슬리퍼가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바퀴를 돌렸더만 한 10바퀴 미끄러져 가지고 90바퀴로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슬립이란 동기 속도가 만약에 100회전일 때 시체 속도는 90회전이라면 얼마만큼? 10%만큼 미끄러진 거죠.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 회전 손실을 뭐라 부른다? 슬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동기 속도로는 10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얘는 100바퀴를 안 돌고 90바퀴로 돌았어요. n이 90바퀴 돈 겁니다. ns는 동기 속도고 그러면 얼마 돼? 얼마 됩니까? 0.1이죠. 그러니까 10%죠. 우리가 1이 100%이기 때문에 0.1은 10%입니다. 10%만큼의 슬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역으로 우리가 1 빼기 아까 슬립이 0.1인 경우는 그쵸? 이렇게 꽂았을 때 곱하기 ns 100바퀴를 곱하면 일단 n이 얼마 나온다? 90바퀴에서 이번에 n을 구하는 식으로 쓸 수 있죠. 이 두 식이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얘는 슬립 구하는 식에 가깝고 얘는 슬립을 알 때 속도, 회전 속도 구하는 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식이 같은 겁니다. 자, 이러한 슬립이 발생하는 되는데 이 슬립은 0, 1, 2를 잡았을 때 자, 0보다 슬립이 작아요. 그러면 발전기입니다. 그렇죠? 발전기는 우리가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슬립이 발생했으니까 실제 도는 속도가 110바뀔 때 전기는 10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10% 날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10바퀴를 넣어주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돌아가는 속도가 110인데 전기는 10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슬립이 0하고 1 사이면 이제 이게 전동기예요. 전동기 슬립이 0하고 1 사이면 전동기 정회전이고 반면에 슬립이 1하고 2 사이면 역회전이 해가지고 제동기 역제동이 됩니다. 이렇게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뒤로 돌린 거를 뭐로 볼 수 있냐 그러면 마이너스로 볼 수 있죠. 역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립은 역회전 슬립은 100바퀴를 돌렸는데 동기속도 100바퀴에 빼기 뒤로 90바퀴를 돈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럼 얘는 1.9가 나와서 1하고 2 사이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식이 안에 마이너스를 하나 넣어주시면 이게 역회전입니다. 개념사. 이렇게 돼가지고 1에서 2 사이의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랑 뒤로 90바퀴 돈 놈이랑 앞으로 90바퀴 돈 경우에 0.1이랑 더하면 얼마 돼? 2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회전 시 슬립은 정회전 슬립하고 속도가 똑같은 경우에는 항상 둘이를 더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회전 슬립은 항상 2 빼기 S 이렇게 적어도 돼. 그래서 만약 얘가 0.1일 때 얘는 2 빼기 0.1이니까 1.9 나온댔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외울 거는 3개. 슬립 범위가 나왔어요. 슬립은 보통 0에서 1 사이입니다.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외웁니다. 전동기라도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슬립이 0인 경우는 어째요? 그러면 우리가 슬립이 아까 뭐랬어요? 슬립은 회전 손실, 날아간 바퀴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날아간 바퀴 비율이 얼마다? 빵! 하나도 안 날아갔어. 그럼 하나도 안 날아갔다는 얘기는 동기 속도로 돌고 있겠죠. 100바퀴를 넣었더만 100바퀴로 다 돌면 한 바퀴도 안 날아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동기 속도 회전시 되고 이 슬립은 손실로 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손실이 없죠. 그래서 무부하시 일을 안 하니까 손실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슬립이 1이란 얘기는 이 1이 100%죠. 100%. 그러니까 100%다 날아간 거예요. 100바퀴를 넣었더만 100바퀴를 다 날려보내면 지가 어떻게 안 돌고 있겠죠. 안 돈다는 말이죠. 정지시 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동은 뭐였어요? 기동은 움직이기 전에 힘을 가하는 게 기동이랬죠. 그래서 얘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동시도 1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값 기억을 좀 해두시고 보통 소형인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를 발생하는데 중대형은 성능이 좋아서 요 값에 딱 반, 5의 반 2.5하고 10의 반 5% 정도가 되는데 요까지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봐두시고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슬립 값이 나옵니다. 자, 유도 전동기 슬립이 1이란 전동기 어떤 상태다? 슬립은 회전 손실, 날아간 바퀴란 뜻이 됐죠. 1이랑 몇 프로? 100%가 날아간 걸 했습니다. 날아간 게 100%면 돈다 안 돈다? 안 돌지요. 그래서 정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기동도 정지 상태 본댔죠.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슬립이 1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까딱 잘못하면 슬립이 0이니까 빵이네. 아, 정지.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봐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